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종목 상승의 갈증 해소해드리는 수익 자판기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황유수입니다. 저희 수익 자판기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듯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쏙쏙 제공해드릴 거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채널 고정 끝까지 해주시고요. 오늘도 현명한 투자의 길라잡이가 되실 분 모셔봤습니다. 오늘도 이용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들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검색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제가 오늘 검색기 쉽게 급등하는 검색 종목들이 포착되는 검색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자세한 수식들을 가지고 왔고요. 뿐만 아니라 당일날에 급등하는 종목보다도 여러분들 앞으로 급등할 종목군들을 찾아보고 싶으시죠? 제가 그래서 종목들도 2종목이나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고정해 주셔서 모든 혜택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혜택들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검색기 같은 경우는 저희 이용철 전문가는 윤정두 주식사단의 검색기 알고리즘 직접 설계하신 분이죠. 그만큼 오늘 검색기 교육도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이 검색기 관련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 들어오셔서 정보와 지식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시려면 저희가 띄워드리는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용철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상승하는 종목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 모두 얻어가시고 검색기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자세한 노란톡 입장 방법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고 본격적인 증시 이야기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 증시 키워드 슬롯 시간입니다. 어제 지수는 잠시 쉬어갔죠. 오늘은 그래도 좀 다행히 돌리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지수는 돌렸지만 코스피가 장중 2,500선 유지하는 흐름 보이다가 마지막에 아쉽게 살짝 2,495선에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도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님 이에 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움직였던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키워드 금리, 엔터주, 가상화폐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죠. 금리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금리가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에 좀 많이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이제 또 다시금 기대감이 너무 과했던 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에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시장 금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장기채,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국채 금리가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4.2%가 깨졌습니다. 4.19%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장기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올해 10월이죠. 2번이나 5%를 넘기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이로 인해서 통화 정책의 추가적인 긴축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의 흐름, 그로 인해서 파월의 11월 FOMC의 금리 동결에 이어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또한 덜 매파적인 비교적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은 환호성을 질렀죠.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 이런 장기채의 흐름을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장기채가 추가적인 금리 상승을 못하게끔 단기채 위주로의 발행 계획 이로 인해서 5%를 넘었던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지금은 4.2%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 제가 키워드 3가지를 가지고 왔었죠. 이로 인해서 가상화폐 전체적인 흐름까지도 무위험 자산에서 위험 자산으로의
수급의 이동까지 기대해 볼 수 있었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상화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또 있죠. 혹시 아나운서님 제가 질문 간단하게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가상화폐 왜 올랐을까요? 가상화폐 사실 큰 호재가 있었죠. STO 지금 시장 개화 기대감에 이렇게 또 그쵸? 기대감에 사실 이렇게 좀 많은 종목들이 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을까요?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정확하게 잘 짚어내셨고요. 뿐만 아니라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도 있죠. 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현재 시장을 가상화폐 시장을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상승 모멘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바로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상화폐 관련 주 업종들을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 앞으로 주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전 고점이 5,600만 원이었습니다. 5,600만 원 선이었는데 이 라인대를 넘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넘겼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세는 좀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이 5,600선에서는 한 번 더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제가 지난 시간에 지지와 저항의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5,600선 저항대를 넘겼기 때문에 이게 지지선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 라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상승 모멘텀, 이 편물 ETF 승인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감기와 더불어서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주들 계속된 상승세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이 STO 테마의 좀 대장주격인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기사를 하나 내놨죠. 조회 공시 요구에 이 별도로 공시할 주요한 정보가 없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불안감을 덜어내도 괜찮을지도 궁금합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는 테마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는 이런 식으로 공시 관련 내용이 없다라고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군들을 테마주를 투자를 할 때에는 확실한 대응 기준을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목표했던 목표가, 그 목표가에 이루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는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까지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장중의 흐름이 있을 때 적당히 챙겨놓는 상황까지도 고려를 하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테마와는 따로 개별 종목의 움직임으로 보면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전문가님께서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전망까지 알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 비트코인이 우상향 추세잖아요. 그렇죠. 네. 이와 관련해서 또 비트코인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5,600선을 넘겼고 6천만 원까지 나왔죠. 그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 차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5,600선 직전 고점은 넘지 못했던 저항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6,000선 심리적인 저항선을 탈환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8,600만 원 선까지는 돌파할지 말지, 이건 여러분들 예측하기보단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년 현물 ETF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반감기까지 남아있는데 첫 번째 호재, 현물 ETF 승인이 됐을 때에는 상승 모멘텀이 소멸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8,600 라인대를 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단기 조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흐름에 대해서 장중에 꺾인다 혹은 호재가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둔화됐을 때에는 챙겨놓는 것이 안전한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까지 정말 잘 짚어주셨고 이제 다음으로 엔터주 키워드 가지고 오셨죠? 오늘 엔터주 키워드 오늘 많이 뜨거웠어요. 네, 이 엔터주 하면은 오늘 블랙핑크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블랙핑크 좋아하시나요? 저는 블랙핑크보다는 뉴진스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블랙핑크 소속사가 오늘 굉장히 좋은 상한가에 근접한 흐름까지 갔죠. 근데 저는 뉴진스를 조금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이브를 유심 있게 봤는데 아무래도 블랙핑크 소속사 YG엔터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엔터주들은 간접적인 업종에 대한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상승세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흐름. 다만 앞으로의 역배열 이후에 다시금 올라왔을 때 단기간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는 조금은 유효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는 급등은 제한되더라도 단기간의 상승세 여러분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블랙핑크보다는 뉴진스를 더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키워드 금리, 엔터주, 가상화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고요. 이 키워드 관해서 더 자세한 시장에 관련해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 방법은 저희 하단에 띄워드리는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저희 이용철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시고 너튜브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너튜브에 EBC 경제 채널 검색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해답 모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자세한 노란톡 입장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이제 본격적인 종목 교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검색기 교육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급등주 포착하는 검색기 수식 관련해서 교육 준비해 주셨고요. 지난 시간에는 기초부터 좀 상세하게 화면 살펴봤던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떻게 실전 단계까지 다시 진입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화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검색기를 적용을 하는 건 맛보기만 보여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포착해내는 수식까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 안에 배웠던 부분들을 간과하고 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볼 예정인데 아나운서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3대 요소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3대 요소, 네.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이렇게 세 가지죠. 네, 이제는 대답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졌어요. 그만큼 많이 익숙해졌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차트의 3대 요소,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그 하나의 요소만으로도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포착해낼 수가 있고요. 그걸 검색기에 녹여냈을 때 급등주 검색기가 완성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만 제대로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급등주 검색기를 만들 수 있는데 세 가지를 모두 다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고 강력한 종목들이 포착이 되는 검색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화면 보면서 추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3대 요소입니다.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인데요. 앞서서 2부 때 캔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배우셨죠.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볼 예정이에요. 이 이동평균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 이동평균선, 지수, 그다음에 가중, 기하, 조화, 삼각까지 많은 종류의 이동평균선들이 있는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제가 기준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각각의 이동평균선은 장단점들이 다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는 이동평균선들을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만 이용하셔도 여러분들 수익 보는 건 지장이 없고요. 이 단순 이동평균선만으로도 이걸 활용한 보조지표들이 수많은 보조지표들이 파생이 됐기 때문에 이 가장 기본적인 가장 많이 보는 단순 이동평균선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나운서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이동평균선의 종류는 5일선, 그다음에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이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네.
자, 5일선은 제가 일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60일선은 어느 기간의 평균 가격 이동 평균선일까요? 또 이렇게 쉬운 질문을 주셨네요. 이거 정말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60일선은 분기. 그렇죠. 3개월을 의미를 하겠죠. 5일선은 주말을 제외하고 일주일 기간으로 잡고요. 20일선은 한 달 대략적으로 기간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분기는 60일선 기준으로 잡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들이 보는 이동평균선이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1년선 240일선까지 가장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선들 이용을 하셔가지고 검색기에 녹여내서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종류까지도 배워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서도 제가 교육시켜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정배열, 역배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정배열은 혹시 아나운서님 좀 모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건 정배열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게 딱 단어의 뉘앙스만 들었을 때는 정배열은 약간 우상향하는 느낌으로 가는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정배열은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포착되는 그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상향이면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상향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가장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일선이 가장 위에겠죠. 그 다음에 10일선, 그 다음에 20일선, 그 다음에 60일선, 120일선 이런 식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 아래 장기 이동 평균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배열은 반대겠죠. 그러면 급등하는 종목군들 포착되는 배열이 정배열에서 많이 일어날까요? 혹은 역배열에서 많이 일어날까요? 아무래도 정배열에서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정배열에서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역배열에서 간혹가다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나오는데 이 역배열에서 나오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역배열보다는 정배열에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교육을 해드리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제가 질문 드리면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골든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데드크로스는 그 반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든크로스가 더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데드크로스는 급락할 때 좀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의 성질 두 가지 정배열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면 더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많이 포착이 되겠죠. 그럼 이 두 가지 성질만으로도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포착해내는 급등주 검색기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HTS 화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HTS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포착해내는 검색기 정배열 기준을 잡고요. 뿐만 아니라 골든크로스의 기준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바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검색식 K사입니다. K사의 조건검색 화면에 이동평균을 검색하면 이동평균을 검색하면 많은 수식들이 나오죠. 이 많은 수식들 중에서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동평균을 눌러보면 기술적 분석에서 이동평균이 나오죠. 여기에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원리 뭐가 있었죠? 정배열과 골든크로스가 있었죠. 이 정배열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가 이동평균 배열을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이 이동평균 배열, 정배열이면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어야겠죠. 그러면 세팅값을 5일, 10일, 그 다음에 20일선 기본 세팅값으로 놓고 5일선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5일선 쪽으로 벌어져야겠죠. 그리고 10일선, 그리고 20일선보다는 11선이 더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세팅값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추가를 설정을 해 놓으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기본 세팅값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82 종목이 포착이 되는데요. 여기서 등락률 상위를 봤을 때에는 자, 대상 우부터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거기다가 태양금속 우선주가 나오죠. 각각의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포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흐름들 속에서 682 종목 조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종목군들을 포착해 내려면 한 가지의 수식을 더 넣으면 됩니다. 어떤 수식일까요? 그렇죠. 앞서서 배웠던 골든크로스의 수식을 넣으면 되겠죠. 이 골든크로스의 수식 여기서 보면 됩니다. 주가 이동평균 돌파가 있습니다. 일봉 주기에서 종가 1,2평이 종가 22평을 돌파하는 추가를 넣어주시면요. 수식을 추가했을 때 검색을 해보면 680 종목에서 36종목으로 확 줄죠. 여기에서 등락률 상위를 봤을 때 급등했던 종목군들, 오늘 급등했던 종목 아프리카 TV도 나왔고요. 레뷰 코퍼레이션 종목까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종목군뿐만 아니라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수식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1위평을 5일평으로 바꿔보도록 하고요. 종가를 22평 기준 아니라 12평 기준으로 수정해서 검색을 했을 때 자, 133종목 여기에서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봤을 때 급등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포착이 됐죠. 다만 앞서서 포착이 되었던 아프리카 TV는 제외가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수식을 변경을 하면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종목군들이 모두 다 나와요. 이렇게 카페24 상한가를 갔죠. 무려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좀 더 다소 애매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LMS도 20%까지, 장중 27.96%대까지 올랐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20.56%대까지 올랐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두 가지 수식만 넣었는데도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잡아낼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국유니온제약 이 종목도 보시면 장중 24.97%대까지 올랐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14.86%대까지.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수식을 변경해서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5위평 기준에서 22평을 골든크로스 했을 때 자, 보시면 자, 등락률 상위로 보도록 할게요. 한국유니온제약, 그다음에 SMCNC가 나오죠. 이렇게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수식만 조금만 변경을 해도 확실히 확 다른 종목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종목군들이 나오는데 이 종목군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종목군들을 만들어야겠죠. 이 만드는 과정 제가 대상 변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한 가지 수식, 기본 수식으로 처음에 1, 2평이 21, 2평을 돌파했다. 골든크로스 이어졌다라고 했던 이 수식을 봤을 때 36종목이 나왔고 여기서 5위평이 22평을 돌파했을 때 수식이 자 19종목. 그러면 처음에 1위평을 기준으로 22평을 돌파했을 때 이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상 변경을 설정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관리 종목, 우선주, 대주 불가능 종목, 그 다음에 거래 정지, 투자 경고 위험 몇 가지 수식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봤을 때 위험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했던 종목군들을 모두 다 걸러 놓으시면은 이 부분에서는 첫 시간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다시 검색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12종목까지 줄어드는 모습까지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12종목 당일날에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죠? 내가 종목들을 골라서 진입을 할 때 조금 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딱 두 종목이 나왔어요. 모두 네오위즈 홀딩스와 아프리카 TV 장중 29.91% 상한가 갔던 종목하고 네오위즈 홀딩스 18.89%대까지 급등했던 종목 단 두 종목이 포착이 되죠. 그러면 조건식이 세 가지가 들어갔어요. 제가 앞서서 조건식 두 가지 넣어드렸었죠. 주가 2평 배열 뿐만 아니라 2평 돌파, 골든크로스, 정배열과 골든크로스 두 가지 수식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 가지 히든 수식을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2,400여 개가 넘어가는 종목군들 중에서 당일날 상한가 갔던 종목과 급등했던 종목 단 두 종목이 포착이 됐죠. 그러면 이 수식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이 궁금해한 수식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 수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에서 교육 자료 받아 가시면 이 수식까지도 모두 다 제공이 되니까요. 함께 하시는 노란톡방에서 이 수식과 함께 급등하는 종목군들 모두 다 함께 하셔서 연말에는 따뜻한 수익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정배열 골든크로스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히든 수식, 사실 수식을 몇 가지 많이 넣으시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오늘도 급등하는 종목 포착했다고 하십니다. 이 히든 수식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죠? 자, 노란톡 들어오시려면 저희 하단 자막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수식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용철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이 검색기 관련해서 못다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고 히든 수식까지 모두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노란톡 입장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제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 나눠보는 수상한가 코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포트폴리오 채워나갈 상승할 만한 종목들 오늘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이용철 전문가 지난주 저번 공략주죠. 한번 리뷰부터 해볼게요. 전문가님 그때 주성 엔지니어링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조정에 들어가면서 좀 움직임이 좀 그렇게 시원하진 않은데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리뷰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제가 오늘 리뷰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그러면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지지와 저항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지지 라인대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죠. 반도체 업종의 대장주, 주도 대장주 뭐가 있었죠? SK 하이닉스가 있었죠. SK 하이닉스도 큰 폭의 조정세가 이어진 만큼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인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는데 이렇게 지지 저항을 보시면은 2023년도 자 9월 달 고점이죠. 이 고점을 넘기지 못했다가 언제죠? 11월 달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했습니다. 넘지 못했던 저항선을 넘겼기 때문에 이게 다음 때에는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되겠죠. 강력한 저항이면 저항일수록 돌파를 했을 때는 강력한 지지 라인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타점 잡기도 굉장히 쉬워요. 보시면 32,000원대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죠. 여기에서 이 32,000원 라인대가 9월 달 고점 넘지 못했던 이 저항 라인대였고요. 이 저항 라인대를 넘겼고 다시 한번 지지 라인대로 전환된 모습. 여기에서 이 갈색 선이 볼린저 밴드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까지 동시에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방 경직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타점 굉장히 명확해요. 여기에서 진입 유효하고요. 이탈했을 때, 이 라인대가 이탈했을 때에는 짧게 잡을 수가 있겠죠. 리스크 관리선 짧게 잡고요. 수익은 단기간에 전 고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까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절은 짧고 익절은 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업황 자체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업황 조금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설명 받아 보신 다음에 이 종목 대응 전략까지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손절은 짧고 익절은 길게 가져갈 만한 종목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관련해서 더 궁금하실 텐데요.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 첫 번째 이제 수상한 종목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네,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의 힌트. 한 땡땡땡채 그리고 업황 조정으로 인한 단기 바닥권이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수상한 종목 어떻게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이번 첫 번째 수상한 종목, 이 종목을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요. 업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종목 업황은 반도체 업황이에요. 자, 한 땡땡채 이번 시간 끝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되겠고요. 업황 조정으로 인한 단기 과대 낙폭주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단기 바닥권에 있는 만큼 이 종목 앞서서 말씀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이 손절은 굉장히 짧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익절은 굉장히 목표가는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 왜 가지고 왔냐면 반도체 업황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간단하게 맛보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D램 익스체인지에서 D램과 낸드의 고정 가격을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아나운서님께 또 한 번 간단하게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D램 익스체인지에서 D램과 낸드의 가격을 발표를 했는데 고정 가격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 고정 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아시고 계실까요? 가격이 꽤 많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D램 익스체인지에서 D램과 낸드의 고정 가격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결과치를 발표를 했어요. 그 이유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사진 함께 보면요. PC D램 가격 추이입니다. 2021년도 8월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반등이 없었어요. 계속된 조정 이후에 첫 반등이죠. 그 반등 이유가 첫 번째는요. 고성능 PC의 수요 개선입니다. 두 번째는 D램의 공급 축소가 맞물리면서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흐름. 수요는 증가를 하는데 공급은 축소되면 시장 논리로 인해서 당연히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인해서 가격 자체가 2021년도 8월부터 첫 계속된 조정 이후에 첫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D램 분기 수급 추이 전망입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도 4분기에 최저점을 찍었죠. 그 이후부터 2024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계속된 상승세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램 생산 전망까지도 2023년도 최저점을 찍고 2024년도부터는 계속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은 전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D램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 D램을 취급하는 업체들, 기업들은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될 수밖에 없겠죠. D램뿐만 아니라 낸드의 고정 가격도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결과치가 발표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입니다. 고성능 스마트폰 시장 수요의 증가예요. 특히 스마트폰 시장도 마찬가지로 고성능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만큼 계속된 상승세 이어갈 수밖에 없는 흐름, 거기다가 애플과 화웨이자의 판매 경쟁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차트 간단하게 보면요. 2021년도 3월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했어요. 거기서 그 이후에 첫 번째 반등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봤을 때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입니다. 자,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20년도 이후 21년도에 잠깐 올라갔었죠. 그리고 22년도에 확 줄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3년도, 4년도에는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 만큼 낸드의 수급 자체 혹은 수요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평균 D램의 낸드 탑재량까지도 이 오른쪽 차트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스마트폰 출하량도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탑재되는 낸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낸드 가격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수요까지 폭발적인 증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D램과 낸드를 취급하는 반도체 업황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흐름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반도체 업황들 종합적으로 보시면 2023년도 4분기부터 메모리 고정 가격이 반등에 이어서 수요의 저점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서 디램과 낸드의 고정 가격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뿐만 아니라 HBM3와 DDR5 등 고부가 제품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여기 HBM3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앞으로 10조 이상의 시장에 계속된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 업종들은 가치주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이제는요. 가치주뿐만 아니라 성장주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업황 굉장히 기대해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상한가 첫 번째 종목이죠. 이 종목 상승 모멘텀부터 보도록 할게요. HBM용 하이퍼 모델 첫 장비 출고입니다. HBM 앞으로 이 종목은요. HBM 관련주로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HBM이 생산에 필수적인 열압착 본딩 장비를 개발을 했어요. 그것도 무려 SK 하이닉스가 공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HBM 관련주들이 올라갔을 때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마지막 2023년도 현금 배당 주당 42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굉장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 외국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모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외국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모아갔을 때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야금야금 모아가시면 굉장히 연말에 배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 여러분들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종목 차트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종목 손절은 짧고 익절은 굉장히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이상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라인대 56,800원에서 900원 라인대가 굉장히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라인대예요. 제가 차트를 간단하게 이제 그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죠. 전 저점 라인대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어요.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 직전 저점에 강력한 지지 라인대에서 계속해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타점도 명확하고요. 이 타점을 이탈했을 때에는 단기적 추가적인 조정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은 짧고요. 익절은요. 직전 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20%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 여러분들 기대해 보셔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시면요. 받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신 다음에 이 첫 번째 수상한 종목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앞으로 수익이라는 목적지까지 안전한 항해 같이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HBM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참 궁금한데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은 협동 로봇 관련주 상승 후 눌림목 초입이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로봇 관련주 상당히 흥미가 가는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중에 이 종목을 먼저 선정을 해드렸었어요. 그때는 0.61% 정도의 상승률, 거의 보합권대에 있었는데 장 막판에 계속해서 수급을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종가 기준으로 9%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교육방에 계셨던 분들은 이 종목 받아보셨어요. 오늘 공략을 했고요. 오늘 수익권대를 만들어냈었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이 종목 힌트 첫 번째 협동 로봇 관련주고 두 번째는 상승 후 눌림목 초입에 있는데 자, 협동 로봇 관련주 제가 아나운서님께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로봇 관련주 좀 유명한 종목들이 있죠. 몇 네. 종목이 안 될 텐데 알고 계신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바로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혹시 이 안에 종목이 있을까 싶네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노란톡방에서 방송 끝나고 바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이 종목 제가 왜 선정을 해왔는지 지금 함께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상승 모멘텀이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이죠. 보핏 대량 생산을 중단했어요.
대량 생산을 중단을 했는데 왜 이 종목에는 호재가 있냐라고 제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를 했죠. 그랬기 때문에 이 종목 삼성전자가 대량 생산을 중단한 만큼 이 종목 상대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금 더 눌릴 수는 있어도 이 종목만큼은 좀 더 상대적인 반등세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협동 로봇이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첫 투입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막 협동 로봇 업황이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첫 출시인 만큼 앞으로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흐름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EU 아마존 아이로봇 인수 승인 소식 및 로봇법 굉장히 중요하죠. 로봇법 수의 기대감까지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이 종목 세 가지 상승 모멘텀을 모두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이제 막 반등을 했을 때 굉장히 강력한 반등이었습니다. 거래량도 직전 거래량을 넘기지 못했는데에도 불구하고 9% 넘는 상승이 이어졌어요. 이 종목 재무 비율 간단하게 보면요. 재무 비율 중에서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부채 비율, 유보율 등이 있는데 가장 유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유동 비율입니다. 1년 동안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대비해서 1년 동안 갚아야 될 부채의 비율을 산정한 게 유동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유동 비율이 보통 일반적으로 200%만 유지가 돼도 안정적인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데 이 종목은 무려 1600%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안정적인 종목이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시다가 유상증자 혹은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기존의 주가가 희석이 되면서 급락을 맞았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에 대한 발행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악재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기관이 이렇게 강력하게 매집해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관과 함께 매집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간의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때도 명확합니다. 손절도 짧고 익절은 전 고점까지도 무난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는 상승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노란톡방에서 참여하시면 여러분 이 종목까지도 모두 다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앞으로 연말에 따뜻한 수익률 이어갈 수 있는 종목 함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대응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말씀 주셨다시피 노란톡에서 함께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수상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바로 한미반도체였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종목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제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만 봐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검정선 라인 때 보시면 매수 기준가는 57,200원을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56,100원입니다. 손절가까지 9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다만 목표가까지는 무려 10,000원이죠. 10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짧고 익절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한미 반도체 여러분들 전략 꽉 잡아보셔서 리스크는 적게 그리고 수익은 크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자세한 노란톡 입장 방법은요. 저희가 화면 하단에 띄워드리는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없이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이 수상한 종목에 대한 전략 그리고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까지 모두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수상한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노란톡방에서 자세한 전략까지 준비해 주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도 모두 다 제공하니까요. 함께 하신 노란톡방에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종목 전략 궁금하신 분들도 모두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 스캔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너튜브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너튜브에 EBC 경제 채널 검색하시고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수상한 종목들 자세한 전략 모두 노란톡에서 잡아가시고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이 앞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 영상까지 모두 공유해 주시니까요. 노란톡으로 어서 들어오셔야겠죠. 오늘 한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반전 성공하면서 앞으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장 수익 나는 전략 이제 함께 하시면서 저희 방송에서 모두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전략도 노란톡에서 얻어가시고요. 자, 너튜브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재선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